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구독자 중에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또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부모로 이제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코디펜던트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코디펜던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제 부모님이 뭐 코디펜던트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 면을 끊어야지,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가 코디펜던트인가 싶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만 같고 모든 일의 피해자라고 여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혼란을 겪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그 패솔로지컬 나르시시스트들, 보더라인, 그다음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 중독자들. 자, 이런 우리가 학대자로 묶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착취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코디펜던트가 반드시 정말 착하고 무조건 희생만 당하고 정말 막 좋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코디펜던트도 병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피아 멜로디는 코디펜던트를 질병이라고 불렀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휴먼 마그넷 신드롬의 책 저자는 코디펜던트들은 미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극복한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도 이 코디펜던트 성향이 반드시 치료돼야 되고 고쳐져야 될 미친 행동이며 질병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절대로 코디펜던트의 행동을 우리가 다 불쌍하다, 다 피해자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삶도 망가지지만 이 코디펜던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녀와의 관계를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코디펜던트라는 의미는 다른 부모,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코디펜던트라면 아빠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고요. 혹은 뭐 엄마가 코디펜던트인데 이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뭘 원하는지,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는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드냐. 막 자녀들한테 해가 되고 위험한 행동을 막 합니다. 그리고 코디펜던트들도 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만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가 하는 무시라든지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방임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코디펜던트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그냥 견뎌야 된다는 강요를 받습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그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코디펜던트는 과도하게 나르시시스가 뭐가 필요한지를 자꾸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해요. 나르시시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에너지, 시간, 관심, 감정을 다 나르시시스에게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코디펜던트는 매우 피곤하고 지칩니다. 자녀들한테 쓸 에너지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침묵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한테 충성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에 맺게 되는 관계까지도 다 위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겁니다. 코디펜던트는 혼자 남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스트를 끊는다는 것은 자기가 혼자 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직면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후순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자꾸만 돌봅니다. 코디펜던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좀 착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 코디펜던트 부모에 대한 분노, 적개심, 그리고 혐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디펜던트 부모는 자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행동을 막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주고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의 자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디펜던트 부모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떠나서 나를 보호해줬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코디펜던트였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한 부모는 나르시시스트로 직접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의미고 다른 한 부모는 코디펜던트로서 이 학대를 묵인하고 방관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디펜던트 부모에 대해서 되게 좋은 부모였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렸을 때 아픔,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이 나의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코디펜던트 부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충분히 코디펜던트 부모에게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직접 보내지는 마시고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막 나를 왜 그때 내버려뒀어? 왜 모른 척했어? 왜 아빠랑 그때 이혼하지 않았어?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좀 적나라하게 적은 편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면서 부모님께 보내지는 않지만 한번 내 감정을 털어내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디펜던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코디펜던트 성향에 대한 이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이게 이제 지금 나의 코디펜던트 성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 실제로 진짜로 내 코디펜던트 부모가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착했어. 우리 아빠는 희생자야. 자, 이런 환상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는 내 코디펜던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성향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코디펜던트 나르시시스트 시스템 있잖아요. 바둑을 두는 것처럼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두듯이 이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